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더 챙겨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걸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며칠 전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책이 눈에 들어와서 펼쳤는데 거기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와 배신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할지 방법이 나와 있어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자도 저처럼 돈으로 배신을 당했는데 심지어 가장 가까운 세 사람이 동시에 들어와서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고통스러운 관계를 맛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자, 동업자,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가 배신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여자가 돈을 몽땅 빼서 통장 잔고가 0이 되고 동업자는 정산을 속이고 친구는 내 건물에서 말도 없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우린 대부분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대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거울처럼 스스로를 비춰보게 하는 건데요. 저자도 이 일을 통해서 크나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삶은 영원히 달라지게 됩니다. 저자는 소리 없이 기도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너무나 분명한 이 패턴을 인식할 지혜를 달라고. 이 세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스스로 물어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비춰주는 것이라면 내가 부정직하다는 뜻인가? 내가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정직, 성실, 진실, 신뢰를 저버렸단 말인가? 그때 내면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물론 나는 정직해. 물론 나는 성실해. 물론 나는 진실하고 신뢰받을 자격이 있어. 이 네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사항이야. 바로 다음 순간 또 다른 느낌이 오는데 그건 저자가 비판하는 것들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정직과 성실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그러면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사람들을 비판해 왔겠죠. 그래서 저자의 인생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연인들, 헛된 약속을 하는 친구들과 스승들, 그런 관계들이 계속 이어졌던 게 떠오른 겁니다. 저의 경우도 돈 때문에 배신하고 약속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최우선인 사람,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을 혐오했습니다. 아우, 왜 저렇게 살아? 하고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스러워 했는데요. 그 이면에는 나는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이야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비판하는 마음과 혐오, 그리고 우월감을 바라보고 놓아주라고 잊을만 하면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제 속을 뒤집어 놔서 내면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면을 바라보고 내 믿음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그렇게 돈이 몽땅 사라진 상황에서 친하게 지내던 인디언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그 인디언 친구는 자신이 사기당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이 부분을 책에서 미리 봤기 때문에 그 조언대로 저도 그렇게 한 건데요. 그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값을 결국에 치르게 될 테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었는데 저자도 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법적인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이 친구와 같은 선택을 합니다. 돈을 돌려받으려고 싸우고
그 여자를 고소하고 그러는 동안에 그 사람과 감정적으로 질질 끌려다닐 게 뻔하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한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속인 그 사람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동안 저는 그 사람과 같은 낮은 에너지 파동 안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건 제가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신성해서 죗값을 치르게 하던 어쩌던 잘 이끌어 줄 테니 신성에게 맡기고 나는 이제 그 낮은 파동에서 빠져나와서 내 안에 비판하는 의식, 혐오감, 우월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선택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도 저자처럼 이 일을 그냥 흘려보내게 됐습니다. 그냥 흘려보내고 나니 마음이 얼마나 가볍던지요. 물론 그 전에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그렇게 결정을 한 즉시 기묘한 변화를 겪습니다. 더 이상 화도 나지 않고 심지어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삶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 사람 외에 비판의식에서 비롯된 다른 관계들도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신의 믿음 체계가 만들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신념이 바뀌면 관계도 바뀌는 게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어떤 기억이나 어떤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또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내면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 때문일까 하고 질문하고 떠오르는 대로 답을 적고 그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떠오른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은 여러분의 내면을 정확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별 까닭 없이 짜증나게 하고 심지어 미칠 것만 같게 만드는 그들의 특성은 무엇인지 확인하자. 그런 다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이들은 이 순간에 나 자신을 비추고 있는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만약 그렇다면 직감처럼 즉각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이 순간에 나보다도 더욱 깊고 강력한 무엇인가를 비추고 있을 수 있다. 당신이 비판하고 있는 것들을 비추어 주는 것이다. 그러한 거울이 존재함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비판의 마음은 치유되기 시작한다.